나노 신소재는 원재료인 금속 또는 비금속 메탈을 구입하여 초밀입 나노 분말로 합성하고 이를 다시 고체인 타겟 형태나 액상으로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 이 기업 이름이 나노 신소재입니다. 자, 기업 정보를 알려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서. 오늘은 2000년도 3월 15일에 설립된 회사 나노 신소재라는 회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라는 모든 핫한 키워드는 다 가져가고 있는 이 회사 나노 신소재, 지금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는 총 3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산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중에 CMP라고 엄청 중요해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CMP 장비의 용액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 사용되는 CNT 도전재가 현재 활약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부터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쓰였던 TCO는 기존의 나노 신소재 기업의 매출을 어마무시하게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34%의 매출을 모두 디스플레이 소재에서 내고 있었는데요. 중국 내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매출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역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국산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소재 재료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반도체 CMP에 들어가는 슬러리. 자, 이게 무엇이냐? 케미칼 메카니컬 플래너라이제이션, 화학적, 기계적으로 평탄화를 시키는 장비입니다. 자, 이 CMP를 할 때는 막 이렇게 마모를 시키고 이렇게 평탄화를 시킬 때 용액들을 넣습니다. 용액들을 탕탕탕 넣으면은 얘네들이 살짝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쉽게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용액을 만드는 곳이 바로 나노 신소재고, 이 부분이 반도체 CMP에 많이 쓰이고, 이것들이 아마 디스플레이에서 까먹었던 많은 매출들을 어느 정도는 점점 상쇄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양극재와 음극재에 사용되는 CNT 도전재. 자, 이 CNT 도전재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엄청난 것일까요? 양극재와 음극재는 용량, 수명, 충전 속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2차 전지의 소재들인데요. 이 양극재에 CNT 도전재가 들어갈 경우에 기존의 도전재인 카본 블랙 대비 5분의 1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 부피에서는 활물질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즉 용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음극재에도 CNT 도전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음극재에 CNT 도전재가 쓰이는 거는 기존의 음극재는 흑연이었는데 이것이 실리콘으로 전체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했을 때 흑연보다 용량이 10배.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를 타실 때 500km 정도 우리가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다 하면은 50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음극재가 실리콘으로 바뀌면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리콘은 충전하고 방전 시에 부피가 막 팽창을 하고 막 추출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즉 우리가 일정 공간을 갖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쪽 부분에서 갑자기 실리콘에 의해서 팽창을 해버린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노 신소재가 개발한 CNT 도전재라는 것입니다. CNT 도전재를 갖고 있으면은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결과, 결국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게 음극재의 CNT 도전재를 적용시켜서 성공시킨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 이게 당장 개발이 돼서 당장 만들어서 당장 막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술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나노 신소재라면 여러분들 어떤 희망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노 신소재에서도 기존의 CNT 도전재를 생산하는 게 6,000톤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24년도까지 4만 톤까지 우리가 늘려보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LG화학, 대주전자 재료, 동진 세미캠 같은 곳들도 CNT 도전재에다가 도전창을 내밀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CNT 도전제 시장은 매년 216% 성장해서 2025년도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아마 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물론 CNT 도전제가 대량으로 생산하게 될 경우에 품질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은 개화되지 않고 경쟁자들도 많고 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무조건적으로 보내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나노 신소재라는 업체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그리고 또 2차 전지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일본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중공 실리카를 나노 신소재가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실제로 공급이 됐습니다. 즉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노 신소재를 이렇게 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각 분야에서 핵심 소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국산화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물론 나노 신소재가 현재의 스코어, 현재의 기록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낮아지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캐시플로우였는데 다소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아알람 우종석은 나노 신소재를 이렇게 봅니다. 함께 지켜봅시다. 어찌됐든 어떤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결과를 낸 기술력이 한 번에 빵 터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노 신소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정보를 알리는 자 기아알람의 우종석, 오늘은 나노 신소재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기업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